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알잘땅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알잘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알잘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잘땅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 예.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제가 밤에 들려선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게 있어서 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짝쿵의 직업교담 비슷한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알잘딱이에요!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요. 네. 제가 한 4년 전 여름에 저희 병원에서 반근무할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예. 일단 저희 병원이 5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입사할 때는 저희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은 안 그럴 텐데 저희 병원은 제가 있던 2층이랑 네. 그리고 3층은 중환자실이고 4층 해서 제가 2층이랑 4층을 둘 다 봐야 했어요. 오. 2층에는 환자가 거의 다 찬 상태였었고 4층은 전체의 한 10% 정도만 네. 병동이 차 있는 상태여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밤에는 직원이 따로 상주하지 않아서 저희가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구조가 정말 이상하고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병원을 가봤지만 저희 병원처럼 좀 동선이 이렇게 긴 병원은 제가 처음이에요. 오, 그려주신 거 보니까 복잡하긴 하네요. 네, 이게 처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간호사실이 보이고 간호사실 등지고 왼쪽에는 1, 2, 3, 4, 5 해가지고 5개의 병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목욕실이 또 있고 또 저희 간호사실을 등지고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을 꺾으면은 거기 또 휴게실이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쭉 꺾으면은 또 병실 나머지 한 8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라운딩을 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라운딩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계를 받고 이 인계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은 잘 계시는지 네. 뭐 주무시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돌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내용인데 네. 요양병원 특성상 저희가 거의 다 누워 계시는 분들밖에 안 계세요. 네. 한 병동에 돌아다니는 분들 해봤자 10분이 채 안 되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인계를 받고 나서 저희가 나이트는 간호사 1명에 조무사 1명 이렇게 딱 2명이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인계를 받고 1호실부터 이제 후레쉬 하나만 딱 들고 네. 첫 번째 병실부터 드르륵 하고 환자분들 잘 주무시는지 뭐 문제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새니까 네. 이제 열려 있으면 닫고 제가 이제 복도랑 통하는 문도 이렇게 닫고 나왔어요. 예.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병실을 가고 세 번째 병실을 둘러보는데 이 세 번째 병실이 유독 다른 병실보다 조금 추워요. 예. 약간 구조상 음지가 좀 껴있기도 하고 빛이 잘 안 그리고 들어오구나. 배수건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쪽에는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어이구, 예. 자리를 좀 타는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계시던 분이 시간이 좀 지나서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분이 그 자리로 다시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또 얼마 안 돼서 또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다른 병원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오셨어요. 이번에 좀 건강하신 분. 근데 그분이 갑자기 혈당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었거든요. 일단은 그 병실이 조금 저희도 환자분들이 좀 잘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일부러 비워놓기도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3병실을 돌고 4병실을 돌고 이제 제가 5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4, 5살짜리 여자의 목소리인데 예. 저희 병원 위치가 아파트 단지랑 좀 가깝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가족끼리 뭐 돌아다니는 그런 목소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이어서 제가 밖에 있는 문이랑 복도로 통하는 문이랑 다 닫아놓은 상태였었고, 예.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들리는 거면은 약간 그 벽을 거쳐서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작아져서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걸러질 근데 텐데. 제 바로 뒤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예.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앞에 간호사실이니까 네. 그냥 빨리 걸어가자 하면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병실도 다 돌고 이제 4층을 갈 차례였어요. 예.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우측 엘리베이터는 눌렀는데 이게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도착을 했는데 이것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원래는 도착을 하면은 2층이면 2층입니다 라고 멘트도 뜨는데 그 멘트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문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엔 이거 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계단으로 가는 것도 무섭고 아까 그 엄마라고 들리는 목소리도 있어서 일단 탔어요. 타고 4층을 누르고 기다리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3, 4초 정도 지났는데 문이 열리길래 제가 그냥 내렸어요. 내리면은 온 병동이 다 불이 꺼져 있어서 복도 끝이 안 보이고 그냥 비상계단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레쉬를 꺼내가지고 네. 첫 번째 병실부터 열어봤어요. 드르륵 하고 안에 비추고 또 여긴 빈 병실이어서 내부에 화장실까지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안에도 화장실 딱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문 닫고 옛날에는 이 외부인을 막을 시스템이 없어서 한번 제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들어오셨냐 하니까 여기 환자 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가시라고. 예.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 안쪽까지 다 확인을 했었어요. 네. 1호, 2호, 3호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던 그 다호 앞에까지 병실을 다 돌고 이제 5호가 이 4층의 5호는 저희가 임종실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을 거기다 모셔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임종할 수 있게끔 쓰는 병실이었는데 유난히 거기가 좀 춥더라고요. 그 자리는 햇볕이 잘 드는 자리인데도 좀 추워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이 쎄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오늘 라운드 어떻게 하지?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뒷방이랑 다 돌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엘리베이터가 또 그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또 이거 타기가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엘리베이터 잡아 타고 딱 문을 열었는데 문이 덜커덩 하면서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2층을 눌렀더니 2층에 딱 도착해가지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5초 정도 있다가 문이 덜커덩 하면서 열리길래 또 무서우니까 잽싸게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문이 계속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다. 오. 그러면서 그냥 간호사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딱 닫히더니 10,000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저희가 간호사실이 바로 엘리베이터 앞이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도 제가 그때 나이트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그날 몰아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채팅도 넣고 이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쯤에 그때가 거의 1시 정도 다 된 시간이었어요. 예. 왼쪽 병실에서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벅탁 저벅탁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간병인은 아니고 환자 같아서 제가 목도로 나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환자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그 시절에 대학도 나오시고 약간의 치매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일기도 쓰는 분이었어요. 안 주무시고 왜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만 이 꼬마애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도망갔는데 뭐야? 혹시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꼬마예요? 할아버지 여기는 꼬마애들 없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누워있는데 한 5살짜리 꼬마애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쪽으로 나갔는데 혹시 자네가 못 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강경하게 꼭 병실 다 돌아야겠대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랑 지팡이 막 짚으면서 온 병실 다 돌았어요. 그런데도 애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휴게실에 앉으시면서 이상하다고, 내가 미친 건가? 내가 치매가 걸렸나? 분명히 애가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을 일이 없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셔라. 밖에서 애가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들어가시라 해가지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저희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병원 근처에 있는 집에서 좀 오래 사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쪽에 옛날에 이 병원이 소아과랑 청소년과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예. 아기가 죽었고 그 부모가 이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 병원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제가 중학생 때도 이 건물이 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때는 길도 잘 안 나 있었고 조금 제가 살던 도시가 그때는 약간 이제 개발 중인 단계여서 좀 외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랫동안 공실이었고 이제 소아과가 들어왔는데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예. 이제 그 병원이 저희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4년 이상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들어왔던 거였고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안 믿었죠. 예. 무슨 소아과가 있었냐 여기 제가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쪽 끝에 계단에 가시면은 애기용품 파는 그 스티커가 아직 붙어있다 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에 계단으로 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애기용품들 파면은 아가방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문득을 돌려서 봤는데 그 소아과라고 간판을 붙였다가 뜯으면은 그 자국이 남잖아요. 스티커 네. 자국이 그렇게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 소아과가 맞았구나 예.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겪었던 얘기는 이 정도까지고요. 예. 제가 저번 달 19일에 2가지를 1시간 만에 겪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으시구만. 예. 제가 흔히 말해서 똥촉이라고 하는데 촉이랄 게 정말 없어요. 예. 근데 병원에서 근무하고부터 이상한 촉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인계를 다 받고 라운딩을 가려고 이제 병실 앞에 딱 서면은 가끔씩 쎄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 강도가 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네. 정말 이 느낌이 쎄하게 들 때는 환자분이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가 뭐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갑자기 새벽에 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번 계셨어요. 제가 네. 느낌이 쎄하다고 할 때. 근데 이제 저희가 병실문이 네모나게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게끔 창이 나져 있는데 예. 그 창마다 나를 가끔씩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제가 나이트를 할 때였는데 인계를 받고 라운딩을 절반쯤 돌았을 때 네. 갑자기 싼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강하게는 아닌데 약간 거슬릴 정도여서 오늘 라운딩을 조금 자주 돌아야겠다 약간 이 생각도 있었고 그냥 뭐 엄청 심한 건 아닌데 그냥 거슬릴 정도니까 뭐 라운딩 걸고 그냥 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실에서 저 혼자 파팅을 넣고 있었어요. 넣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층에는 직원 화장실이 없어요. 저희 층에 다른 층엔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위층을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일하는 데는 4층인데 네. 그 위층의 5층은 병실이 없고 식당이랑 물리치료실이랑 그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이제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올라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예. 문을 열면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가기가 싫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예. 놀라가지고 그냥 계단으로 바로 뛰쳐내려왔거든요. 계단에서 뛰쳐내려와가지고 간호실에서 또 앉아있는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 거예요. 그 옹알거리는 소리가. 예. 그래서 누구지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 전에 저희 병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비여서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예. 그냥 막 으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제가 딱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갑자기 귓가에서 으아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니까 뭐 진정도 안 되고 어떻게 하지 막 계속 그냥 간호사실에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아니 라운딩이나 한 번 더 돌자 해가지고 1호부터 다시 후레쉬 들고 2호, 3호 딱 들어왔는데 3호에서 어떤 환자분이 좀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웃음을 찾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서 제가 딱 돌아봤더니 예. 어떤 환자분이 저보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막 눈이 마주치니까 예. 갑자기 막 너무 재밌다는 듯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저를 보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치매나 이런 것도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정말 재활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었고 갑자기 그렇게 막 웃으시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2, 3초 정도 그냥 후레쉬를 그분한테 비추고 가만히 있다가 물어봤어요. 예. 환자분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꺽꺽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왜 이러지?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문을 닫으려고 천천히 문을 닫는데 그때까지 들리던 웃음소리가 문을 딱 닫으니까 딱 조용해지더라고요. 딱 그쳐버린 거죠. 제가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살짝 문을 더 열어봤는데 다시 웃음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간호사실로 왔던 내용입니다. 그 웃고 계신 분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자분이셨는데 예. 그분이 마비가 있어가지고 편마비여서 한쪽은 못 쓰세요. 예. 그래서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마비 쪽은 무표정이고 그리고 마비가 안 걸린 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반은 무표정이고 반은 웃고 계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한쪽만 웃는 형상이었네요? 네, 그쵸. 그러면 그분이 왜 웃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돌아가셨던 환자분의 그 옹알이 같은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었었고 네. 보니까 알잘딱님께서 소리 쪽으로 좀 들으시네요. 보니까. 저도 여기 일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떤 자세한 형체를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이나 아니면 소리 위주로 조금 많이 들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있는데 정말 짧은데 제가 그때 오후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네. 인계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2호실 옆에 있는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면은 다 조용하니까 밤에 물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물소리가 막 들리길래 뭐 누구 목욕하나 봐요 이 시간에 했더니 그러게요 이러면서 그냥 인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인계를 받고 제가 목욕실도 다 이렇게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불이 꺼져 있길래 딱 후레쉬를 비추고 딱 보니까 바닥에 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저만 들은 것도 아니었고 예. 같이 있던 선생님도 같이 들은 거였는데 갑자기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그때 소름 돋았어요. 또 소리가 들린 거네요, 이것도. 네. 아니, 그러면 알잘딱님 말고 같이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귀신을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자기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하기야 대부분의 분들은 귀신 얘기를 무서워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이트라고 하나요? 그 나이트 할 때도 이제 혼자만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병동을. 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생각이 나면. 그렇죠. 오늘 알잘딱님께서 이렇게 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이게 떨리더라도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거 들었을 때는 네. 처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중간에 이게 쭉 이야기하게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막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잠깐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혼자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 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그럼 저도 혼자서 지금 벽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어쩐지 제가 중간중간에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치, 이게 떨리면 못 네.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저는 그냥 대답만 해드렸거든요. 야, 네. 이게 우리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군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알잘딱님의 목소리는 저희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네. 건 없었다. 하지만 제 그런 뭔가 리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알잘딱님 오해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 다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방송으로 볼게요. 아예 방송에서도 분명히 나왔고 시청자분들도 들었겠지만 저는 이게 마이크 끄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마이크 켜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방금은 제가 봤을 때 카카오톡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만약에 혹여라도 다음에 참여하실 때도 안 들리신다면 돌비님 혹시 돌비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정상인가요? 이렇게 중간에 찝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잘딱님의 소름 끼치는 직업괴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저도. 네. 아니, 대부분, 제 목소리가 안 들렸다고 치시면,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려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 하고 그냥 쭉 가시네요, 이분. 대단하시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좀 소리 쪽으로 많이 겪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습을 확연하게 본다거나 그런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소리로 듣고, 또 다른 한 환자분은 그 아이를 또 목격을 했다고 하니까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겪는 직업괴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